예,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불법이 됐습니다.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건데요. 또 반면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도 또 나올 예정이어서 관련한 내용 그리고 시장의 전망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타다 얘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타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 표결에 참여한 의원 185인 중 168인이 찬성했습니다. 합법 판정을 받은 서비스를 굳이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막은 것인데요. 이건 청와대와 정부, 여당 간 컨센서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총선 후 21대 국회에서 타다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 입법이 추진될 동력도 부족해 보입니다. 헌법소원 쪽이 그나마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타다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곧바로 한 달 내 종료하기로 했고 차차도 불확실성 속에 1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서비스를 지속하며 성패가 불투명한 헌법소원에 목을 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국토교통부가 타입 A, B, C 등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을 새롭게 허용합니다. 타입 A는 차량과 기사를 확보해 손님을 태우는 운송 사업입니다. 그동안 인가받은 택시 사업자만 가능했는데 이제 렌트카 업체도 참여 가능합니다. 타다나 차차도 할 수 있는 거죠. 단 이 경우 운송 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타입 B는 카카오티와 같은 호출 기반의 플랫폼 택시 모델을 말합니다. 타입 C는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반반 택시, 티맵 택시 같은 사업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 타입 A가 차량과 기사를 확보해서 손님을 태우는 거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타다가 그대로 타입 A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국회 표결 직후 타다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한 달 내에 종료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타다가 타입 A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현행 서비스를 유지해도 손익분기를 넘기 쉽지 않았는데 기여금 내면서 돈 내고 하면 수익을 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정부가 면허 총량제를 유지하면서 택시 감차 수요가 발생하면 그에 맞게 면허 쿼터를 타입 A 희망 사업자들에게 배분해주는 방식이 될 텐데요. 국토교통부가 계획하는 연간 감차 수요는 900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렌트카 사업자들의 수요를 채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타다가 유니콘일 수 있었던 건 제도권 택시 사업이 받는 규제나 제약을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타입 A로 기여금 내고 한정된 쿼터로 사업을 하면 뿌리 꺾인 평범한 말 한 마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모빌리티 시장에서 그러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가 남아 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렌트카 사업자들이 모빌리티 시장은 택시와 카카오의 기득권 카르텔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미 택시 23만 대, 그다음에 회원 2천만 명을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택시 회사들을 연이어 인수하면서 택시 면허 1,000개도 확보했습니다. 국내 최대 택시 가맹 사업자 타고솔루션즈도 이미 인수한 상태고요. 국토교통부가 허용한 A, B, C 세 가지 타입 모두 발을 걸쳐두고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다나 차차 드라이버로 일했던 전업운전자들도 카카오 티블루나 카카오 벤티 같은 카카오 브랜드 택시가 흡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카카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에서 카카오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좀 분석을 해볼까요? 예, 그 모빌리티 공유 경제 모델 카풀을 들고 나왔었는데요. 택시 기사들의 분신 등 극단적 저항에 부딪히자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부와 택시 업계와 일찌감치 손잡고 대타협에 나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와 택시 업계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출한 모델은 카카오처럼 충분히 자금력을 확보한 대기업만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타다나 차차 같은 벤처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못 됩니다. 스타트업에 한해서 타입 A 운송사업 희망업체에게 기여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히긴 했는데 이 또한 논의해봐야 알리는 불확실성의 영역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벤처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렌트카 진영과 플랫폼 택시 진영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치열한 선전전과 로비를 펼쳤고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존 재래업계의 기득권을 보장하면서 상생할 수 있었던 카카오가 승자가 될 전망입니다. 예. 그럼 이제 궁금한 건 크게는 두 가지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편해질까?
타다를 만족스럽게 이용하던 소비자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좀 궁금해지고 다른 사업자들의 진출 가능성은 지금 없습니까? 예, 기여금을 활용해서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완전 월급제에 가까운 그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유휴 면허를 운행 수요가 있는 신규 모빌리티 사업체가 인수해 가동률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택시 운송 서비스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다만 승객 골라 태우기를 막을 길은 없어서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객운수법 통과가 확실해지자 현대차와 NHN이 마카롱 택시 운영사 KTS 모빌리티에게 각각 5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에 3천억 원을 투자한 바도 있고요. 모빌리티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모빌리티와 ICT 영역 대기업들이 앞다퉈 관심을 둘 것이 유력합니다. 우버도 한국 시장 공략 확대에 나설 것이 유력하고요. 카카오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하는 확고한 한 축을 두고 우버가 공세를 펼치는 구도가 예상됩니다. 예. 지금까지 서정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